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조금 말아 올리긴 했지만 코스피는 뭐 장중한테 3% 이상의 급락도 나왔었고 확실히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1선을 조금은 지켜주었고 3일 연속으로 오후장에 계속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나마 다음 주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2.3% 급락과 함께 코스피와는 다르게 21선이 깨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던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고요. 또 반도체, 2차전지,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토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3% 이상의 급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5천억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11월 4일 날 2조 4천억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나서 점차 그 순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관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동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장에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종가상에는 그렇게 큰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5천억의 순매도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2,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기관 중심주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대량 순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장 막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카카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도 카카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1.9%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하게 1.1%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0.8%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2.3%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고요. 그게 그대로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평선만 본다면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21선이었죠. 여기 분홍색 선이에요. 며칠간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선을 터치했었고요. 또 S&P 500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특히 고점 부분에서 최근에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찝찝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일본 증시는 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래서 지금이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물론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지금 3% 빠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21선을 깼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장 흐름만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전에 코스피가 6%의 장중 급락이 있었고 또 매도 사이트가 걸렸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3%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스피가 지금 5개월 동안에 굉장히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00포인트를 넘은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틀 전에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것은 고점 부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또 이런 종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정말로 조정일지 하락의 초입일지 모르겠지만 설령 조정이라고 해도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6월 당시에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약간의 정체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60일선을 반등 기점으로 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그래도 지수의 급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많이 나와봐야 2번 정도? 이것도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변동성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우리가 체감상으로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당분간의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업종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 전력기기, 2차 전지, 또 조선, 방산, 원전 그런 업종들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해도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매수를 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첫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 차례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4일 연속의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면 15분봉으로 볼게요. 지난번에 주가가 한 차례 6%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보라색 선이 5일선이고요. 또 파란색이 11선입니다.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또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우리가 보다 깊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첫 번째 시점으로서는 60일선까지 충분히 60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 거품론입니다. 어제도 엔비디아가 3.6% 급락이 나왔었고 팔란티아는 무려 6.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 튀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업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AI 관련주들, 기술주들 이쪽에서 많은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있다면 금융주 쪽이 되겠죠. 이게 다 금융주예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젠스당 CEO가 거품이 아니라고 해도 그 거품론을 누군가는 꼭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정말로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한 달 전에는 중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을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시 고점 부담에 대해서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연계되어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제 거품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은 이제 그게 큰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조정으로서 시장이 과열을 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주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대표 업종으로 뭐 하이닉스 관련주들 이쪽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해도 코스피가 21선 아래에 있다면 조금은 투자하는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서 자, 어제도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온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 업종이 지금 금융주가 될 수가 있고 또 헬스케어,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던 만큼 만약에 정말로 코스피가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해치 업종으로서 또는 대안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주는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은 그래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금융주는 전통적으로 연말이 될수록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지금 시점만 놓고 본다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정부에서 배당 분리가사 최고세율 논의를 착수했고 정부에서는 35%, 민주당은 25%를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5%는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죠. 사실 코스닥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그렇게 많은 상승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은 21선을 깨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은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반등은 아니지만 안정세를 찾는다면 그 안에서 AI 관련주를 피해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7% 급락이 나오고 있고 21선이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4%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1선 위에서 버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투자한다면
저는 삼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그리고 최근에 대장주였던 방산 관련주, 방산주가 오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121선 근처까지 내려왔고, LIG 넥소는 전저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121선이 깨지고 말았죠. 직전 저점을 이탈했네요. 고점을 더 낮추었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당분간은 투자하지 말자. 저는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점을 계속 높였던 종목이 어느 순간에 고점을 낮춰가면서 낮아졌죠. 또 저점도 낮춰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특히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 종목도 21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매물대가 지금 두텁게 여기 쌓여 있거든요. 7만 원 밑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면 저는 7만 원 초반 부근에서는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61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두 11선이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버티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투자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주나 반도체 쪽은 아무리 업황 자체가 좋다고 해도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2차원지 관련주에 그렇게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가 모두 빠진다면 뭐 같이 빠지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일단은 지수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충분히 61선까지는 이 안쪽에서 어떤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언제라고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큼은 최소한 다음 주만이라도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씀드리겠고,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첫날에 좋았던 흐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번 달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한 주였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